함께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한민족 방송 경제로 통일로. 앞으로 대북 제재가 완화되는 시점에 대비해서 금융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남북 경제 협력에서 금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해야 할지, 이 법무법인 청호의 대표이신 남호연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남북 경협에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이었나요? 이 대북 제재 완화 이후에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이란 주제의 한 세미나에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세미나였나요? 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개최했는데요. 남북 경협 그 대북 제재 완화 이후에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회였고요. 저는 토론자를 참석했습니다. 그때 재계, 언론계, 정계 가릴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남북 경제 협력이라고 하면 이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철도나 도로 같은 걸 넣는 이 인프라를 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북 제재 환경 속에서 남북이 금융 협력까지 한다,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거든요. 네, 사실상 지금까지 남북 경협 대상으로 남북 금융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북 제재라는 환경이 존재하고 대내적으로는 퍼주기라는 논란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대북 제재 완화 이후를 좀 큰 그림을 좀 그려보면 지금 이 금융 협력의 기본 방향, 지금 백지 상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잡아놔야 될까요? 큰 그림으로. 예, 사실 우리가 북한의 금융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북한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대적 의미의 금융 시스템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북 금융 협력의 대상인 북한의 금융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북한 금융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남한에서 지원하고 동시에 그것이 남한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말 그대로 남북 경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금융 해법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하겠죠. 북한의 개발 자금을 투자하고 반대급부로 무엇인가를 그 이상 받아오는 그런 단순한 수학적 접근 방식만으로는 남북 금융 협력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은 북한 입장에서는 퍼가기, 남한 입장에서는 퍼주기라는 사고 갈등만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이제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기 좀 어렵다. 현대적 의미의 금융 시스템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적인 시장, 이른바 이제 장마당에서는 은행의 역할을 하는 이 돈주 등 여러 가지 금융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북한 금융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나타난 어떤 특징을 좀 짚어주세요.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으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 정책금융은 시간 관계상 일단 좀 변론으로 하고요. 네. 상업금융만 잠깐 들여다보면 북한이 2006년에 상업은행법을 제정했지만 실제로 설립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마당 활성화와 함께 제일교포, 화교동의 돈주가 중심이 된 사금융의 확대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개인 송금은 아무래도 북한 은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공공은행이 아니라 이관직이라는 개인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특이한 현상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한 금융상이 좀 현대적이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국내 은행이 북한에 진출하려면 먼저 북한의 금융 인프라 구축이 좀 선행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금융 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핵심은 투자 안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북한 금융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물리적인 그리고 현대적인 금융통신망과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IMF 회원국으로 가입해서 국제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서 북한 금융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획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세미나에서 이 남북 금융 협력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인 좀 실효성 있는 의견들이 좀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북 금융 협력 추진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결제 수단을 기존처럼 달러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대외 채무를 재조정해서 북한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닌지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특히
남북금융협력은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냐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개발 자본이 소요되는 경제특구도 국제 공영 개발과 민간 자본 참여 확대를 통해서 정부 주도 성격을 좀 완화하고 민간이 좀 주도되어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식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북 금융 협력이 관계가 좀 진전되는 과정을 좀 들여다보면 북한도 지금 남북 간 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북남 경제협력법이 있죠. 이걸 좀 구차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남한 투자자에 대해서 외국 투자 관계법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북남 경제협력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 투자 관계법을 적용한다는 다수 법률가의 의견도 있지만 제 개인적 견해는 조금 다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북남 경제협력법이 오히려 국내 은행이 북한 진출할 때 이 외국 투자 관계법보다 좀 유리한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가령 북남 경제협력법에서 결제 방식은 북남 당국 사이의 합의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결제 은행, 결제 수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는가에 따라 남한 금융의 투자 환경은 외국 투자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 금융기관과는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정부의 협상력이 남한 금융의 투자 환경을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키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북한 금융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알려진 게 없어서요. 이 남북 금융협력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북한 금융에 대한 정보 수집이 좀 최우선 과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국내 수집된 정보를 좀 감안하면 남북 금융 협력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좀 거시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되겠는데 이번 세미나에서 나왔던 여러 의견들은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고요. 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남과 북이 이 연결된 한반도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IMF 회원국으로 세계 금융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협력해야 할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남북 경제 교류에 있어서 사용되어야 하는 그런 결제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단 개성공단의 우리은행 이제 지점이 입점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까지 사용된 결제 문제가 말씀하셨듯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은 달러로 지급되었거든요. 이렇듯이 지금까지 남북 교류에 사용된 결제 수단은 주로 달러 베이스였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남한 기업이 달러를 지불하기 위해서 환전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네. 기업 하나로 본다면 환전 수수료가 얼마 안 되겠지만 향후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장기간 여러 업체들이 부담해야 되는 누적되는 환전 수수료 합계가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게다가 결제 대금으로 대북 송금할 때는 통일부 승인 이외에 별도로 외환관리법상 기재부에 신고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데 송금 절차가 이렇게 까다롭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아무래도 기업 기업 환경이 좀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북 송금에서 이렇게 겪는 어려움과 반대로 남한 기업이 북한에서 사업을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우유 제조 회사가 북한 주민에게 우유를 팔았다고 가정하면 판매 대금으로 북한 원화를 받아와야 할 텐데 이런 투자 환경이라면 대북 사업을 좀 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북한의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신뢰 있는 결제 수단이 북한에 유통되는 금융 환경을 구축하고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남북 금융 협력의 대상으로 결제 수단부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 제재 완화 이후에 남북 교역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현재 결제 수단은 달러의 기본이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 부담이 크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결제 수단 달러 이외에 다른 해법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100% 확실한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EU의 유로화처럼 남북의 단일 화폐를 유통시키는 것인데요. 북한 돈을 남한 돈과 일정한 교환 비율로 정해서 단일 화폐로 통합하는 화폐 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이 화폐 개혁이라 함은 남북한이 이제 단일 화폐를 유통시킨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거는 남한 당국의 의지 플러스 여기다 북한 당국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남북한이 단일 화폐를 유통시키게 되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의 결제 수단이 가지고 있던 복잡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고요. 그리고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북한 개발을 위해서 국제 금융이 진출하게 되는 그런 문제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때쯤 되면 북한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화폐는 아마 위안화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경제의 심장은 금융인데 북한 경제의 심장을 중국이 손에 쥐게 된다는 것이죠. 화폐 유통의 비중이 곧 경제 패권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대북 제재 완화 이후에 북한의 위안화 유통 비중이 높아질수록 북한 개발의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경제 공동체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북한의 개방을 위해서 제주는 남한이 부리고 다만 재미는 중국에 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북한은 그동안 화폐 개혁을 했지만 좀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네네. 남북한 화폐 통합이라는 게 대부분 뭐 북한의 개발이 어느 정도 좀 진전이 이루어진 다음에 논의돼야 되는 먼 훗날의 얘기로 인식하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북한이 경제 개발에 성공한다면 남한과 화폐 통합을 하면서 굳이 남북 경제 공동체로 가는 피곤한 길을 선택할 것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위안화가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힌 상태라면 남한 화폐하고 굳이 통합해야 할 이유도 딱히 없을 것입니다. 그냥 남북 각자가 별도로 반쪽짜리 국가로 살아가는 거죠. 오히려 대북 제재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이 특히 위안화가 본격적으로 북한에 유입되기 전에 남북이 결제 수단에 대한 협력부터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이럴 때 시간 있을 때 준비해 두는 것이 남북 경제 공동체로 가기 위한 남북 금융 협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일종의 역발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북한의 원화가 사실상 가치가 좀 없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화폐 통합을 위한 이 화폐 개혁 과정에서 북한 돈, 남한 돈 사이의 교환 비율 이걸 어떻게 정할까 이것도 고민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예민한 부분인데요. 네. 가령 북한 암시장에서 1달러가 북한 돈으로 8,000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임금 근로자의 두 달치 평균 월급에 해당되는 돈인데요. 이렇게 형성된 이 환율이 북한 원화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암시장에서 형성된 환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 원화에게 좀 불리하게 적용되었을 거고 아직까지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방되지 못한 일종의 폐쇄 경제라는 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로 따져본다면 북한 돈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할 거요. 그리고 북한 돈과 남한 돈과의 교환 비율을 만약에 적절하게 정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대북 제재 이후에 화폐 통합을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해낼 수만 있다면 그 교환 비율은 남북 경제 공동체로 가는 황금 비율이 되지 않을까. 뒤집어서 결국엔 통일을 위한 투자 비율이 되는 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결국 이제 경제 통일로 가는 큰 그림이 바로 이제 화폐 통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이 통일을 위한 이제 선 투자 개념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이 화폐 통합의 이 경제적 충격 이건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EU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경제적 충격이 만만치 않겠지요. 남한에게도 화폐 통합이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북한에도 반대로 엄청난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과 일종의 해결책을 찾는 시뮬레이션 차원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부터 단일화폐,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 그 직전에 중간 결제 수단을 유통시키면서 개발 특구로 서서히 유통지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통화량을 조절해 나간다면 여러 가지 경제적 충격은 어느 정도 완화해 나가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남북 간의 특수목적 은행 설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남 변호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화폐 개혁에 대해서 북한이 동의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북한에서 가장 시급한 금융 과제는 외화 유치,
그리고 북한 원화의 그 신뢰 회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투자처로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까지는 국제금융에 가입하고 외화를 유치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대북제재 완화 이후에 남북 간의 단일 화폐가 유통되면 그 즉시 외화가 유치되는 것과 북한 입장에서는 크게 다를 게 없을 거고요. 게다가 남북 간 화폐 통합이 북한 원화가 남한 원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일정한 비율로 공유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북한이 과거에 실패했던 화폐 개혁으로 인해서 그동안 상실했던 북한 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화폐 통합에 동의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은 남북한 화폐 통합으로 인해서 북한에 당장 시급한 외화 유치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고요. 북한 돈에 대한 신뢰 회복 가능성 이런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설령 북한이 이를 거절하더라도 쉽게 뿌리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먼 얘기로 들립니다만 남북 경제 공동체로 가는 하나의 방안, 남북 간의 이제 화폐 통합, 화폐 개혁 분명히 의미 있고 이 통일을 위한 이제 준비다라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남북 금융 협력에 대해서 좀 건설적으로 마무리할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남북 금융 협력의 핵심적 가치는 서로에게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북 금융이 남한 금융이 북한에 진출해서 금융업으로 돈을 벌어오겠다는 사채업자 정도 수준에 머무른다면 북한 입장에서 남한과 금융 협력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궁극에는 남북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남북 교류에서 이득만을 추구하려는 생각은 한반도에서 남북 사이에 경제적 가불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이기적인 사고방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을 때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남북 금융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경제 이야기, 지금까지 법무법인 청호의 남호연 변호사와 남북 경협에서 금융의 역할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남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